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을 잘 개최해서 국가사회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잘 악용하기도 하고 경제사회적 발전과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등 나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되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베를린은 1932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이탈리아의 로마,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을 제치고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독일은 나치당의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던 히틀러는 올림픽을 개최하여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는 등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은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서 베를린까지 약 3,000km에 걸쳐 성화를 봉송한 최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독일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과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건설했습니다. 또 나치 청년 당원을 동원해서 웅장한 개막식을 열고 히틀러가 직접 올림픽 개막식을 선포했습니다. 나치는 올림픽을 개최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자신들이 선전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괴벨스는 베를린 올림픽을 광고하기 위해서 19개의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최초로 TV 중계 방송을 하였고 베를린시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올림픽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베를린 올림픽 경기를 다룬 최초의 장편 다큐멘터리인 올림피아라는 영화를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만들어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올림픽이 추구하는 인간의 강인한 신체를 잘 묘사하였고 게르만 민족의 수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특한 카메라 앵글과 뛰어난 영상기술, 클로즈업 등은 당시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나치 선전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지만 당시 뛰어난 영상이나 촬영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독일에서 자행했던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등을 숨기고 독일의 우수함과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은 철저한 가림막 속에서 성공적으로 열려서 많은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하여 제1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로 패배감과 좌절에 빠져있던 독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립됐던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를린 올림픽은 독일인의 우수성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와 나치가 정치적으로 가장 잘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1964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이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이후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한 모습과 과학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1964년 8월 21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는 10월 10일 도쿄에 도착하기까지 약 51일 동안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거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그리스를 출발해서 터키,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을 거쳐 도쿄에 도착했는데 거리는 약 26,000km나 됐습니다. 당시 미 군정이 지배하고 있던 오키나와에서는
2차 대전 중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성화를 봉송했고, 원자 폭탄이 투하되던 날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19살의 육상 선수가 마지막으로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징적이지만 일본이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2차 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한 지 19년 만에 일본 천황이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직접 올림픽 개막식을 선포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도카이도 신간센은 올림픽이 개막되기 9일 전에 개통해서 일본의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스포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도쿄 국립경기장, 요요기 국립체육관 등을 최첨단 시설로 건설해서 일본의 건축기술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에서 최초로 컬러TV로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방송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올림픽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일본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성과는 패전국과 패배감으로 침울해 있던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 결승전에서 당시 세계 최강팀이었던 소련을 꺾고 금메달을 따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국민들은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패전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와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였고, 국민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88 서울올림픽입니다. 1979년 9월 25일 박정희 정부는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6 사태로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올림픽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야당과 반대 측에서는 올림픽 망국론이라고 반발하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이 스크린, 섹스, 스포츠 등 3S로 우민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을 개최하면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공산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일본 나고야를 어렵게 누르고 개최지로 결정된 후 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올림픽은 개최 도시가 주체가 돼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지만 88 서울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로 간주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과 각종 경기장, 선수촌, 올림픽공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대비해 숙박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을 준비했습니다. 또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올림픽 대로를 정비해서 서울의 경관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당시는 동서냉전 시대로 미국과 소련 간 갈등으로 1980년 모스크바와 84년 LA 올림픽은 반쪽짜리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에는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참가했습니다. 소련, 동독 등 많은 공산국가들이 참가하는 등 과거의 올림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반부터 공산권 국가들과 경제 교류를 시작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참석한 겁니다. 88 서울올림픽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나라로 인식됐던 대한민국이 불과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동안 가난하고 휴전 중이며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등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88 서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2개로 4위, 전체 메달 33개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에 최초로 10위 안에 든 겁니다. 그 후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1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는 보이콧한 나라가 없이 대부분의 IOC 회원국이 참가했습니다. 88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 쿠바 등도 참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9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남자 농구는 프로 선수들도 참가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최초로 불화살을 성화대에 쏘아서 불을 붙이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불화살이 성화대를 직접 맞춘 것이 아니라 화살이 스쳐도 불이 붙게 한 겁니다. 성화대에 불화살을 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992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 도시이며 카탈루나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내전 이후 프랑코 정권이 통치하면서 카탈루나주에서 카탈루나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주민들이 탄압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저 그런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보여준 아름다운 항구야 시가지, 역사적 유물 등으로 관광지로 급부상했습니다. 파밀리아 성당, 가우디 건축물 외에도 피블로 피카소, 파블로 카잘스, 호세 카레라스 등 유명한 예술가들을 배출한 바르셀로나는 문화올림픽을 개최했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풍부한 문화와 예술을 물려받은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화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100대 도시 중 10위 안에 들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스페인이 고질병이었던 지역 감정이 상당 부분 치유됐습니다. 스페인 축구 대표팀은 카탈루나 시민들이 반발을 우려해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바르셀로나에서 치루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관중들이 야유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관중들은 스페인 국기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스페인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분리 독립운동 등 지역 감정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야유나 극단적인 대립은 없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동안만이라도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도시의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적 통합도 가능케 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가져다는 긍정적인 효과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을 개최해서 경제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몇 개의 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